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환우 여러분, 혹시 혈액검사 결과지에 적힌 인이라는 수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숫자로만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인 수치가 우리 건강, 아니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한 문장만큼은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혈액의 인수치를 관리하는 건요, 그냥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인이 도대체 왜 위험한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이 보내는 3가지 중요한 경고신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생존 지침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래 인이라는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이 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면 이 좋은 영양소가 순식간에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무서운 도구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상태를 고인산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투석 환자분들이라면 혈액 속 인 수치를 반드시, 정말 반드시 3.5에서 5.5 사이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해 주세요. 3.5에서 5.5입니다. 인 수치가 높아졌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 아마 많은 환자분들이 겪고 계실 텐데요. 바로 참기 힘든 가려움증입니다. 혹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온몸이 가려워서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이게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혈액 속에 넘쳐나는 인이 칼슘이랑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면 작고 뾰족한 결정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날카로운 것들이 우리 피부 곳곳에 가서 박히는 겁니다. 그게 신경을 계속 콕콕 찌르니까 그렇게 미치도록 가려운 거죠. 자, 이제 가려움증 같은 피부 밖의 문제에서 우리 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구는 우리 몸의 기둥, 바로 뼈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요. 먼저 피 속에 인이 많아지면 반대로 칼슘 수치는 뚝 떨어져요. 그럼 우리 몸이 깜짝 놀라서 칼슘이 부족하네? 하면서 뼈에 저장해둔 칼슘을 막 빼내다 쓰기 시작합니다. 비상금을 계속 꺼내 쓰는 셈이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는 당연히 텅 비고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신성고리영양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서운 마지막 경고입니다. 높은 인수치가 결국 향하는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우리 생명의 중심인 심장과 혈관입니다. 바로 혈관 석회화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아까 피부를 찔렀던 그 인산칼슘 결정체 있죠? 그게 이번에는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혈관이 돌멩이처럼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정말 끔찍한 상태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의 건강한 혈관은 고무 호스처럼 말랑말랑하고 유연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혈관은 녹슨 쇠파이프나 마찬가지예요. 피가 제대로 흐를 수도 없고 심장은 그 좁은 길로 피를 보내려고 엄청나게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 혈관 석회화 때문에 투석 환자분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무려 10배에서 30배까지 치솟게 됩니다. 정말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생존 지침들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관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제1원칙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지키셔야 해요. 하루에 식사로 섭취하는 인의 양을 800에서 1000mg 이하로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바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숨은 인입니다. 식품 첨가물로 들어간 인은요, 우리 몸에 거의 100% 흡수돼서 훨씬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물건 사실 때 꼭 뒤집어서 성분표에 인산염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알기 쉬우실 거예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 견과류, 햄, 소세지, 콜라 같은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대신에 집에서 직접 조리한 신선한 음식을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식사 조절만큼이나 약을 제때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정말 이건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식사 다 하고 30분이나 지나서 인결합제를 드시는 건 그냥 약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약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인이랑 위장에서 바로 만나서 딱 붙잡아야 효과가 있거든요. 음식이 다 소화된 뒤에 약이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혈액 속 인슐린 수치를 관리하는 것은요, 삶의 질을 좀 높여볼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생존 그 자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과 지식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뼈와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딱 한 가지만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갈 겁니다.